아이들이 수학 공부할 때 떠올리는 궁금증이라. 수학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 해답을 찾는 흥미로운 수학 교실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장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장교를 바로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흥미로운 사건으로 스스로 문제를 찾고 수학적 지식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이 수학 수업의 정체는 메이커 수학. 여러 교과를 통합적으로 배우는 흥미로운 학습법인데요. 수학과 만들기가 합쳐지니까 더 재밌고 수학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만들기나 실험 같은 거 재밌어 보여서 했는데 지금은 수학이 관심도 생기고 재밌어서 수학이 제일 좋아요. 메이커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의 재미를 선물한 선생님은 누구? 류동호 선생님의 메이커 수학 교실로 떠나봅니다. 최고의 수학 교실을 만나러 부산을 찾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 교실이에요. 어라? 교실을 잘못 찾았나 미술 시간인가 봅니다. 길이도 재보고 각도기도 등장하고 여기 각도랑 여기 반대쪽 각도 같아야 되지. 요 가운데를 재는 것도 중요한데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으면 지금 삼각형이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가만 들어보니 분명 수학 시간이 맞습니다. 수학인데 수학적 내용이 들어간 만들기는 재밌는 만들기하고 놀이도 하면서 수학을 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교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는 메이커 수학 교실입니다. 메이커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사고한 것을 구체물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의 교육을 이제 메이커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냥 봐서는 다리를 만든 작품이지만 이 작품 속엔 수업 시간에 배운 수학 개념들이 알차게 담겨 있는데요. 예각 이등변 삼각형을 사용했고요. 1학기 때 배운 규칙을 또 사용했고 이제 조금 배웠던 소수도 약간 들어가 있어요. 수학을 이용해 문제풀이를 하는 대신 무언가를 만들어내다 보니 아이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원래 수학을 책으로 풀고 그러면은 너무 단순하고 지루한데 뭔가 만들어서 하니까 선생님 말처럼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것 같고 재밌어요. 놀이랑 메이커 수학이랑 배운 노트랑 스마트패드를 이용해서 수학 공부를 하니까 수학에 대한 흥미가 많이 생겼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연산 중심의 초등 수학에서 메이커 교육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각도 조절이 되는 대포, 공기 대포예요. 그래갖고 학생들이 그냥 각도만 공부를 하면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각도가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각도는 그냥 각도기로 재는 게 각도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문제로도 사실 대포에 관련된 학습 문제를 제시해서 학생들의 각도에 따라서 멀리 날아가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평면 도형의 이동 단원에선 복도의 빈 벽을 수학 개념을 넣어 디자인한 벽화를 만들기도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수학에 메이커 교육을 접목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시 되는 것도 맞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 많은 지식과 데이터 속에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방법을 찾던 중에 이제 알게 된 게 메이커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들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한 3시간 정도를 제가 이 메이커 수학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 메이커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단원의 기초 개념이 학생들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지 그 개념을 확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수업은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삼각형의 한 각이 110도일 때 두 각은 몇 도일까요? 35도입니다. 맞습니다. 보충했습니까? 한번 질문 더 해주세요. 빙변 삼각형이 아니고 다른 삼각형이면 각을 어떻게 구하나요? 그러네요.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35도가 맞지만 서연이 말대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몇 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좋습니다. 또 둔각삼각형의 종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변이 다른 둔각삼각형, 두 변이 같은 둔각삼각형, 세 변이 같은 둔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충해주세요. 저희가 한번 보충해주세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둔각삼각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메이커 수학을 위한 첫걸음은 Q&S 학습. 아이들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을 찾는 건데요. 배운 내용을 답하는 것보다 질문해보는 것이 학습 효과가 좋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해라고 하는 순간부터 수학적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사고를 해야지 질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질문을 만들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수학적 사고가 바르게 되고 있는지, 바르게 되고 있지 않은지를 이제 수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직각 삼각형은 직각이 몇 개 있어야 직각 삼각형입니까? 이 학습법은 아이들의 학습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을 할 때는 선생님 말을 잘 이해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다음에 점점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니까 이제는 그 다음 수업은 미리 준비도 해놔요. 수학을 시작할 때 애들한테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고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애들한테 나눠줄 수 있음으로써 좋은 것 같아요. 긴급 속보입니다. 고가대교의 삼각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메이커 수학 2단계는 문제 공감하기. 여기서 중요한 건 학습 문제를 찾기 위한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거가대교의 케이블이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삼각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거가대교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동혁이. 중심을 못 잡아 다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 없어져 다리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리가 무너져서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사라진 삼각형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찾은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 성질이 있는 삼각형 카드를 세 장을 찾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성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성질? 두 가지 성질이 있는 삼각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범석이는 두 가지 성질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번 대답해 주세요. 두 가지 성질은 하나가 변의 길이인 것 같고 하나는 각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학생들이 오늘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 문제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공감하는 과정이 오늘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끼리 질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아이들은 학습할 문제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두 가지 성질은 변의 길이, 각의 크기로 삼각형 카드 3장을 분류해서 거가대교의 사장교를 완성할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찾는 것, 즉 학습 목표를 정하는 것이 문제 정의하기 단계입니다. 삼각형의 성질에 대한 개념 학습은 모둠토이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동안 배운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 모양이 다른 6개의 삼각형을 분류해 보는 것이죠. 핵심은 선생님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희 모둠의 분류 기준은 이등변 삼각형, 세 변이 모두 다른 삼각형과 예각, 직각, 둔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 모둠의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 분류 기준은 예각, 직각 말고 변의 각의 크기가 2개 이상 같은 것, 각의 크기가 모두 다른 것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연이. 분류 기준을 쓰고 난 뒤 삼각형을 분류할 때 그은 선이 너무 많아서 한눈에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문제의 개수. 매 시간 수업할 때 저는 이제 오늘의 문제라고 딱 한 문제를 준비하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날 그 시간에, 그 수학 시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공감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도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이 한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분류를 또 해보니까 이등변 삼각형도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세 가지의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 그렇죠? 근데 아직 이 이등변 삼각형들의 이름을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요? 등변 삼각형과 예각 삼각형의 성질이 가지고 있으니까 바람쟁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쟁이도 좋네요. 2개를 갖고 있어서 더블 삼각형도 좋을 것 같아요. 더블 삼각형. 간단하게 줄여서 예등변 삼각형도 좋을 것 같아요. 더위를 통해 아이들이 배운 삼각형의 새로운 이름은 예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둔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개념을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건 태블릿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알지오메스. 이 공학적 도구들에는 수학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학적인 그런 개념이나 원리들을 공학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가 시켜주고 싶어서 이런 공학적 도구들을 수업 시간에 도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면 사실 학생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신기하니까.